이용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차례 기사를 써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페이지 보면 수차례 이렇게 리베이트 의혹과 보조금 횡령 의혹이란 기사를 작성했고, 4월 18일자 관련 기사 때문에 수지적 기업협회 명예훼손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5월 16일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때 그쪽에서 이제 조정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희 땅수는 보증금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아줬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춘천시 미술대전을 둘러싼 여러가지 보조금 유용 의혹은 2015년도에도 논란이 됐었고, 당시 이 현재 미술협회 회장인 양준석 당시 언론인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조금 유용 관련해서는 회장이 좀 송치되는 그런 춘천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도 나타났고요. 그 당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독자 제작 비용 1,006만원을 해당 업체에게 지급한 그 중에 462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주요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5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2022년도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양준석 언론이죠. 대표가 있는 수천 위협의 일부 불특정 다수 회사들로부터 적자를 되돌려받았다는 제보가 수차례 사실상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이런 전 시장부터 여러 가지 좀 큰 사건에 관련해서는 좀 개인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을 크게 좀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듣고 좀 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불특정 다수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좀 그분들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사실상 좀 자료를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시 기사도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2015년도 당시 기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부 회원들이 제기한 보조금 횡령의 가능성, 그리고 2020년도 미술협회 총회 자료집들을 통해 검증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심을 들만한 나름대로 전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춘천시 보조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퇴임했던 여러 공직자, 그리고 미술대전 연관대의 업무를 보셨던 전직 임원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바 있고, 그분들 역시 회사 미술대전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결국은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금액은 보조금으로 다시 정상 처리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거의 100%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객관적 검증을 보여줬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자 업체로부터 입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술협회 2020년도 총회 자료집 10페이지 보면 380만 6천원이 입금이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입금받은 금액의 성격으로는 미국 총회 자료를 보면 적자 공장 후원이라는 내역으로 산주업체 후금 항목이라고 총회 자료집에 기술하였고, 이는 미술대전의 후원금이 아닌 미술대전을 위한 후원금이 아닌 내부적으로 유용 가능한 경상비 성격의 후원금이라고 명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미술대전 제3조를 보면 순천시 미술대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기관 단체 후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자 제작 업체의 후원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된 바와 같이 미술대전은 외부 후원 및 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그 또한 참가비나 객재 금액의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되돌려 받기 등 소위 말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후원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이 가능한 금액을 벗어난 후원 역시 예를 들면 2015년도처럼 계약금 금액 중 일부분을 쪼개가에 되돌려 받는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 업체로 되돌려받아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인 462만 원보다 약간 적은 380만 원 역시 순천 미술대전 독점계약, 즉 일가 몰아주기를 전제로 한 되돌려 받기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후원업체가 순천시 미술대전과의 단체계약, 즉 일가 몰아주기를 전제로 한 후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2012년 후원금 역시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본지에서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 순천의 업체가 아닌 2022년도 전주업체를 거래한 것도 당시 족자 업체와의 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웠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회장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 회장도, 그리고 후원금 요구하는 것이 입지상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순천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로 계약 업체를 바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즉 순천시 미술대전과 해당 족자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후원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계약금의 일부가 전해졌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역시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족자비 정산 등이 보조금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술협회 일반 경상비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한 의구성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순천미역은 순천의 족자공장 후원 금액이 보조금 사업 영역이 아니라서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및 거래, 후원 현안 등을 비춰보면 순천시 미술대전이라는 계약건이 있었기 때문에 후원도 가능했으리라고 합리적 유추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혹시 이번처럼 논란이 생길 경우에 애초부터 보조금 사업 영역의 족자비 항목을 누락하여 논란에서 한 발 비켜가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족자를 하는 업체에게 물어본 결과 2, 3만 원 사이에서 민간 영역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2015년도의 경우 1,006만 원을 지급한 데 460만 원을 되돌려받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았던가 이번 2022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순천시 미술대전이라는 원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족자 제작 등의 후행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계약 등의 산물로 족자비의 찬조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 미술대전과 족자비 후원은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순천시 미술대전이라는 행사를 전제로 족자업체가 계약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후원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계약금의 일부가 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소위 말하는 계약금액 대비 후원행위 금액의 과도함 역시 이는 정상적인 법률에서 후원이 아니라 제작 비용을 부풀려 받아서 다시 되돌려준 리베이트로 의심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언론은 출신의 양준석 대표가 이런 방식의 후원금 처리의 부적절성의 경종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막아 순천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이러한 해결짓을 바로잡고자 하는 언론의 독립적인
행위였음을 오늘 고발 기자회견도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후원금의 처리 방식 또한 순천미술대전의 후원금으로 편입되어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됨에도 원인행위가 순천시 미술대전에 있음에도 순천미업의 경상대 성격의 후원금으로 처리하는 부적절한 횡의 없이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의 고발 기자회견 역시 개인 및 단체를 비난하고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닌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 및 정상 과정의 합법성을 따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기관의 수사에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본인이 작성했던 기사 내용이고요. 12페이지, 13페이지 역시. 그리고 5월 16일 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안은 언론중재위에 저희 신문사를 상대로 순천미업의 요구안입니다. 요구안은 사과문 작성과 그리고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대상의 내용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미업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이 합리되지 않았고 중재안으로 강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입장문, 일상적인 반론 보도 그렇게 대해서 리베이트 성격으로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적자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한 기부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라는 두 문구만 삽입하는 걸로 중재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미역과 제 독립신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된 단순하게 입장문을 실어주는 것으로 합의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질문 있으시면 궁금하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주 부서장 의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천시 오늘 고발장에 고발 기자회견의 모든 내용을 사실상 다 담을 수가 없고 그리고 취재 과정에 사실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 30% 정도만 좀 담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소위 말하는 1%도 헛소람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고발장에 다 첨부가 될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 제가 오늘 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순천시에 물론 입장을 들었는데 입장이 뭐 특별한 건 없고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정도 선에서만 적으시면 결국에는 고발이 들어가면 잘 아시다시피 행정회의가 이로 인한 행정기관의 조사 등 이런 행위가 사실상 멈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부담도 좀 덜어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고발하면 되지만 그리고 유도한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관들과 검사와 판사 앞에서 사실상 수사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그게 일반인들보다는 좀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요송치나 유의미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 좀 맞다는 판단을 하면 그리고 이 기사를 쓴 당사자로서 좀 책임감 있게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직접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이 좀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건은 없나요? 저도 제보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재작년에인가요? 저도 이제 그 순천 미역 그쪽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좀 본질이 틀렸으니까 예. 부분만 하고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받아서 한번 또
추가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려고. 2015년도에는 수사했던 보도 자료를 보면 횡령으로 수사한 것 같은데 네, 그 어느 차이점에 네.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장은 그렇습니다. 미국 주장 2015년도는 그 당시 개인의 회장이 개인이 받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알다시피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번에 헌법시장권과 사실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손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법원과 검찰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의 성격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고 정당하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보조법상 회계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설사 단체로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우리가 단체로 입금 처리를 했고 우리 단체에서 썼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단체가 받으면 문제가 안 되고 개인이 받으면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회계 부적절한 회계 처리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리베이트성 되돌려 받기. 고발을 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아마 내일 정도나 실질적으로 조금 몇 가지 서류 더 겹쳐서 그리고 그 중재위 조정문을 예. 게재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건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재안 입장문이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일방적인 표현이다. 그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신문에 방향하고 관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야. 그리고 시 관계자도 좀 오신 것 같고 의회 관계자도 좀 오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천시나 의회는 그 관련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 사업은 순천시 사업입니다. 네, 보조금 사업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편성도 보조금이 아닌 개인이나 민간 혜택으로 사실상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도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어떤 미술 디자인이라는 말대로 순천시당이 모든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이거를 특정 업체에다가 못 박아놓은 것은 소위 말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와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단체의 참여를 막습니다. 2020년도 미술 기준을 보면 호응은 거의 받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제3의 공익단체, 제3의 미술 관련 단체가 미술 협회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조항도 어차피 의회 차원에서 손을 냈기 때문에 의회가 좀 풀어줘야 된다는 좀 입장이고요. 시는 앞으로 아직 추경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좀 정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항목은 그리고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과 민간 대행위탁금 그 예산 항목은 사실상 집행 과정에서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실상 너희들 사업이니까 우리가 순천시가 도와주겠다는 의미이지만 민간 위탁이나 민간 사업 대행은 우리 가장 가까운 일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천시 주공 국가재본 박람회가 모든 걸 운영을 맡은 실질적인 업무는 조직이나 대행사가 있지만 이거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이거 순천시 미술대전도 국가정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액수만 틀리지 사업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7월달부터 모집해서 11월달까지 하기 때문에 좀 정리집행을 통해서라도 순천시가 보조금 영역이 아닌 위탁금으로 좀 대행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라는 규정을 둬서 쪽에서 하게끔 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 대전에 대해서 지난 15년도에도 언론이나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예. 반복해서 이번에 또 그랬고 예. 그러기에 대한 충분한 시의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떤 요구나 지적을 바로 이 예산 항목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뭐냐면 사업 계획이야 사전에 이미 어떤 수년간 사업 계획이 있지만 사업 정상 부분은 사실상 그 사전에 보조금 섞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일일이 시어머니처럼 관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순천시도 관습적으로 미협이나 H촌에서 해왔기 때문에 순천시는 단지 금액과 이름을 빌려준다라는 약간의 좀 소극적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저는 발생됐다고 봐집니다. 이미 조례로서 순천시가 주인인데 이걸 너무나 나몰라라 하는 것도 순천시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뭐 대인 사업이나 위탁 사업으로 뭐 미연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문화재단도 있고 뭐 문화원도 많고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을 할 만한 적절한 말대로 미술대전 상시적인 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해마다 6개월간 우리 뭐 예전에 동물영화제 했던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시적 그 사업을 위해서 정식 조례위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도 상급 기구로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저는 대안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순천시는 15년 어떤 논란이 있었던 그 이후 현재까지도 특별한 그 대책이 왜냐면 보조금관리로 왜 그 이유는 정확히 좀 따져보면 사업 보조금의 정산에 아예 이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사후적 검토가 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이후에 아예 족자 액자집으로 미협을 통해서 갔던 금액이 바로 직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직거래.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건도 보통 당연히 미술대전 족자 제작 의뢰비가 미협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족자 업체에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출품자들과 족자 업체 안내를 통해서 바로 직거래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미협은 우리 미협 사업 항목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보증을 봐오고 의사를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원인이가 0%라 1%라도 관련이 있으면 모든 게 보조금 사업 정산에 기록이 되고 사실상 정산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일단 몰아주기로 인해 족자 업체가 생활하는 이익이 생겼으면 정당하고 합리적 금액으로 후원을 했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뿐이다. 근데 전체 제작 비용의 40%를 후원을 했다는 것은 이건 되돌려 받고 있다. 누가 봐도. 저번 저번 후속 시사건도 또 관련된 한 7분들이 전부 다 정당한 후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당한 후원이라고. 그때 언론재단 비용을 받아가지고 신문사에 다시 되돌려줬을 때. 근데 뭐 145만 원 받아서 110만 원 후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 검사나 당시 재판부 입장에서 그걸 정당한 후원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예. 미협 일하는 문제지만은 순천시도 문제입니다. 그러죠. 똑같이 판단해요. 미협도 문제지만 순천시도 똑같고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하면 원하다고 5대5로 가야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순천시의 정산에 눈을 피해서 억지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뭐 순천시 입장을 주둔하기보다는 페이퍼에 나와 있지 않은데 보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네, 그리고 사실상 보조금 그러니까 예산을 6천만 원 이상 지어주면서 그렇게 이렇게 주먹공식으로 600만 원 하는 거. 이 뭐냐면 사실상 이런 말은 그렇지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사람이 정말 문제없이 잘 써주길 바랍니다. 예. 또 순천시를 나무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의 신경질이잖아요. 국가에서 정말 힘든 혈세를 6천만 8천만 원 주면 너희들도 노력을 해서 후원금도 받고 정말 순천시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유명한 미술대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의약업체 받아서 일부 그러면 저는 만약 저 같은 경우에 미안해서라도 정말 후원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대표님 예. 그 양홍열 선배님 말씀하신 건 예. 2015년도에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순천시에서 개선을 해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하지 그 않은 부분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다. 그 예, 말이 공문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이러한 보조금 행위로 인한 수입은 소위 말하는 전부 다 보조금 행위 계좌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안내문을 했었으면 문제가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 하시는 예. 거예요. 보조금 절차를 그 부분은 그리고 그러면 미술협회는 이렇게 적자 액자를 적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불만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 업체를 이렇게 해온 모양인데 예.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 생기겠네. 특정 업체를 하게 된다면. 이게 뭐 입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방식 가능하죠. 동네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보내주라고 하면 됩니다. 예. 입선자 이상 경우에는 그냥 자기 동네에서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라 택배로. 그러니까 몰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레벨들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해야죠.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동시에 몰렸을 때도 분산도 되고요. 이게 좀 미협도 말이 안 맞아요. 왜 특정 업체를 지정이냐고 하니까 그 업체가 순간 몰려서 일을 잘했는데 순간 몰려서 일을 잘하려면 동네 업체에다가 하게끔 하는 게 맞죠. 그럼 내가 3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이거는 항상 미협과 수준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충분히 안내만 하면 되는 거죠. 유선자 이상은 적자금은 본인이 이렇게 해서 매달 며칠까지 도착권에 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거죠. 근데요, 그쪽 업체에 제작을 해라 이렇게 했다 네.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업체다가 제작을 하라고 미협에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내려. 지시를 했기 때문에 관여를 한 것이죠.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맞죠. 그 업체를 한 군데만 지정했다니. 그렇습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 한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가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정말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한 2, 30만 원 후원했으면 저는 이해됩니다. 근데 뭐 전체 금액의 40%에 가까운 금액을 한 것은 애초부터 되돌려 받기라고 봐도 혹시 아시죠? 예, 아시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좀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맞추는 걸 하시죠?